안녕하세요. 불당동 유나쌤이에요. 학생들의 개학으로 다시 정신없는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는 방학 동안에 주 수업 횟수를 늘려서 낮 시간에 했던 수업이 없어지니 저의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여유를 부리다가 다시 시험 대비를 하러 가야겠지만요. 저번 학생 모집 공지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서 답변을 드리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숙제하지 않는 학생들 정말 수업 받을 수 없나요? 에 대한 글을 쓰려 합니다. 제가 공직을 하단에 협의된 숙제의 양도 채우지 않는 학생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 조건은 영어를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이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발전은 어느 선에서 멈춰버릴 것이기에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높다면 그만큼 마음을 잡고 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처음에야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과 발전도가 비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힘든 게 있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는 애와 난 다 모르겠고 그냥 귀찮고 숙제하기 싫으니까 미루다 오는 애들은 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발전성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여러 학문적으로 보면 사람은 계획대로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사려고 학습 패턴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 피드백을 주는 제가 있기 때문에 바뀌나요? 당연히 본인이 노력을 해야 바뀌겠죠. 저와 처음에 수업을 진행하면 한 달 동안 이 학생의 과제 능력과 가용 시간을 위한 스케줄, 학습 시간대, 학습 패턴 등을 확인합니다. 진도량에 따라 들어가는 과제량이 달라지고 그 과제를 패스트푸드 먹듯이 풀고 채점하는 숙제는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왜 이 답이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숙제에 들어가다 보면 문제를 푸는 것 또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요구하는 숙제의 수행 정도를 맞추려면 학생들의 능력치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1시간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양이 상이하여 그에 따른 숙제량을 결정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본인에게 맞는 숙제량임에도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같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조금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굳이 저에게 부모님의 귀한 돈을 내고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업 강의를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학습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잘 발견하고 피드백해주는 사람이지 공부를 대신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은 익히는 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할 의지가 없다면 배웠던 내용을 계속 앵무새처럼 들려주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 거예요. 그 반복해준 내용으로 중학교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숙제를 못하는 학생들 관리는 안 하시나요? 저는 학습 코칭 기업 출신입니다. 학습 코칭은 모든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려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의 숙제 능력이 없어도 관리합니다. 오히려 더 세세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의 과제 능력과 가용 시간과 학습 패턴까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단, 제가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학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다는 학원 다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면 성적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할 생각이라면 제가 요구하는 숙제 수준을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현재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도 내준 숙제를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같은 양을 해도 시간이 두세 배 걸리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 학습 내용이 빨리 휘발되고 있음에도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숙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피드백 받는 대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학생이 숙제 수행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행사, 집안 행사, 갑작스런 친구와의 약속 등의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숙제를 못 해오는 상황이라고 해서 수행도가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행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적극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숙제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계속 주고 수행도를 높이려 여러 방법을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뺑뺑이로 순공 가용 시간이 없거나 본인이 좀 덜 쉬거나 덜 놀면 시간이야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숙제를 하고자 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머님과 상담을 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하면 과제량이 안 되니 학습과 진도가 느려지겠죠.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느려지는지 그 부분을 비교적 정확히 확인시켜드립니다. 그 느려진 기간을 저와 함께 보낸다면야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방법이라도 쓸 테니 느리긴 해도 분명히 실력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어머님들 입장에선 돈과 시간에 대한 효율을 생각하실 테니까요.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숙제를 초반에는 곧잘 하다가 반년이 지나고서는 진짜 1년 반 넘게 거의 안 해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이과생임에도 영어 내신 1위 등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님께서 저한테 2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맡겨놓으신 게 가장 크죠. 숙제를 안 해서 진도가 느리긴 했지만 디테일을 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맡겨놓고 인내하실 수 있는
어머님이 계실까가 문제인 거죠. 우리 아이가 숙제를 잘 안 한다. 스스로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당연히 대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은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을 정말 안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자주 듣는 질문을 가지고 와볼게요.